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두가 꿈꾸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오늘 건강매거진 1부에서는요. 날씨에 따른 건강관리법 먼저 좀 짚어보고요. 이어서 100세 시대의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치아 건강 파수꾼 임플란트.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고민과 궁금증 지금부터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1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치과 치료 망설이는 이유, 이것 때문인가요? 병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치과 공포증.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 치료 기간. 아파도 참을 수밖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 미루면 전신 건강 위협할 수 있는 치과 치료. 주저했던 치과 치료, 여러분의 치아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날씨에 직결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노하우. 이번 주 날씨와 건강의 주제는요. 새해 건강을 지키는 연령별 운동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영순위가 바로 운동인데요. 하지만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으려면 본인의 연령 그리고 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의 나이는 젊지만 잘못된 자세, 습관을 가진 20, 30대 젊은 층은 활동적인 전신 운동으로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달리기를 비롯해 계단 오르기 등 에너지 소비가 많고 전신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또 움직임이 큰 스트레칭 운동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 몸의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기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40대에서는 과한 운동은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강도 높은 운동보다 기초 대사량을 높인 운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고요. 또 50대는 안정 중심의 외상 방지에 초점을 둬서 균형감을 높이는 체조나 요가 등의 맨몸 체조가 좋겠습니다. 60대 이상은요, 운동의 목표를 체력 유지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병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고요. 스트레칭이나 평지 걷기 등 약한 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심삼일을 작심평생으로 만드는 새해 운동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건강이었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1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고 또 잘 먹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되죠. 하지만 살다 보면 노화, 치주 질환 등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복병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관리해야지 즐거움과 치아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건강은 물론이고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 텐데 평생 동안 우리 28개 치아를 잘 그대로 다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개 치아를 잃고 이제 병원에 왔던 이제 분들인데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치아가 별로 없죠. 뿌리만 남아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충치가 심한 40대 여성. 뭐 이런 40대면 굉장히 젊으신데. 네, 젊은 이미... 나이에도 이제 이렇게 분 계시고 예. 또 이제 64세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틀니 끼신 거예요. 틀니를 오랫동안 끼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처럼 뼈가 되게 좁아져 있죠. 폭이 되게 좁아져 있고 이런 데도 보면 되게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약간 이제 내려앉아 있다라고 그렇죠. 좀볼 수가 틀니를 있을 치아가 것 없는 같고요. 상태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치조골이 많이 없어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했을 때 바로 손을 보지 않으면 이런 그렇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네,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45세 남성인데 네. 이분이 좀 당뇨도 있고 심한 치주 질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도 나고 치아도 많이 흔들흔들하는 네. 이런 환자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그렇군요.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치아를 관리하지 않으면 40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뭐 여러 개 치아 상실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치아를 이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그 여러 치아를 상실한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보통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전신 질환하면 제일 큰 게 보통 당뇨예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당뇨고 네. 그 흡연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제 관리 소홀하고 무절제한 생활. 이거는 뭐 환자분 만나보면 다 개인마다 그 사정이 있어요. 무절제한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네. 밤에 늘 자기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 아. 네, 피곤하게 하고 네, 술, 담배 많이 하고 네네네. 특히 관리 소홀 이러면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사업이 실패한 적이 있다. 아. 그래서 한동안 막 방황했었다. 뭐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좀 방황하고 건강에 신경 못 쓴 예, 거죠. 신경 못 쓰고 뭐 예. 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당뇨도 오고 또 전반적으로 치주 질환 생기면서 네. 치아를 다 발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이게 마지막에 치과 공포로 인한 방치 이것도 되게 좀 약간 흥미로운 건데 네네. 어릴 때 치과 트라우마가 딱 있는 거죠. 어렸을 적. 되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치과가. 어른이 돼도 그런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한 뭐 20대밖에 안 되는데 치아가 굉장히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거예요. 좀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치과 안 가. 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 많이 굉장히 이제 심한 상태에서 병원에 오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치과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공포증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치료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참에 좀 그 새해가 됐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 좀 치아 건강을 약간 좀 등한시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치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치과를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치아가 없어지면서 상실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치료법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데 여러 개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요.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네. 거의 틀니를 했어요. 틀니를 많이 근데 하셨죠. 틀니했는데 예. 그게 틀니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잇몸의 뼈를 더 소실시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스웨덴의 유명한 그 정형외과 의사가 처음 시작했던 게 치과로 이제 넘어오면서 네. 이제 임플란트의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 네. 지금 현 시대의 임플란트는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정되고 대중화돼 있다.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지금 치아가 이게 없는데 우리 임플란트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부분 혹은 치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치아 부분을 발치하고 나서 예. 이렇게 임플란트로 대체해서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게 거의 재건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임플란트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통증과 불편함 등 치료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된 문의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먼저 83세 여성분입니다. 위아래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임플란트를 몇 개나 심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70대 후반의 아버님이십니다. 틀니를 착용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임플란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또 49세 남성분입니다. 발치를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나요? 라고 궁금하다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 그리고 궁금증 전화 상담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 자연치아에 아주 좋은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임플란트 하면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임플란트 이제 치료를 앞둔 분들한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알아보시는 분 이제 하려고 네. 뭐가 제일 걱정되냐라고 물어보면 수술이라고. 수술 어쨌든 이것도 수술이니까 그렇죠. 수술이 너무 무섭다. 이게 그리고 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막 거죠. 뼈에 막 구멍 뚫는다 네, 이러니까 네, 네.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의사가 진짜 잘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 다니면서 의사랑 상담을 해보면서 병원을 맞죠. 선택하게 되죠. 네. 근데 치료가 다 끝나고 완전히 다 끝나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라고 물어보면 이 두 번째 얘기만 해요. 우리는 지금 치아를 많이 상실한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치아가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에 심고 나면 그 뼈랑 임플란트가 붙기까지 몇 달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치아가 없는 채로 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치아가 식사하기도 너무 불편할 그렇죠.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예. 우리는 이제 틀니 같은 걸 끼는데 네. 입안에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틀니를 끼고 있어요. 그걸 잘 낄 수 있을까요? 그 어렵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네. 수술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이후에 뭐 완전히 완성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 두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디지털 임플란트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가이드드 임플란트인데 우리가 디지털로 먼저 수술을 먼저 계획해보고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 즉시 보철이라는 거는 수술 후 즉시 치아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임시 치아를 껴서 틀니의 불편함을 줄인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치료를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로 두 가지 꼽아 주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즉시 보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김성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 상실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치아 건강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환자들의 부담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것부터 좀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디지털 임플란트 임플란트. 어떤 치료법일까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하는데요. 네. 요즘 아마 임플란트에 좀 관심 있는 환자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하면 내가 길을 몰라도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서 걔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뭐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디지털로 어떻게 수술을 하겠다라는 걸 먼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실제 수술할 때는 그대로만 수술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곳에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 수술할 때 환자 입을 열고 어떻게 할까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로 먼저 설계를 하는 겁니다. 먼저 디자인을 해보고 수술할 때는 디자인한 그대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다, 디지털 임플란트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특징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수술을 해보니까 디지털로 먼저 수술을 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좀 정확하겠죠. 당연히 정확하고 이제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수술을. 만약에 뭐 90점 이상의 90점과 100점 사이의 수술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수술이라고 한다면
의사는 어떨 때는 92점, 어떨 때는 98점, 어떨 때 9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수술을 하면 항상 뭐 97점, 8점, 좀 더 수준 한 단계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수술의 퀄리티를.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안전할 거고.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의 특징이 이 절개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절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아예 안 하거나 혹은 조금만 합니다. 그러니까 피도 좀 덜 나고 좀 덜 힘들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첫 번째 임플란트 치료 방법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저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0서이에. 63세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에 이가 세 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돌로 이래 맞아가 하나 깨져가지고 양쪽에 제가 세 개 걸거리를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되놓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빨이 아프고 그런 거는데 다른 옆에 이빨 임플란트를 하면서는 사진을 찍고 보니 앞니를 세 개를 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그런 거 통증 같은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그 고민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전에 어릴 때 앞니 하나가 빠져서 브릿지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깨져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병원에 예. 가봤더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이거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거든요. 지금 세 개를 이렇게 낀가 그 임플란트 말고 지금 세 개를 이빨을 했는지는 한 30년 가까이 돼야 이 걸거리 했는지는. 30년 그런데 그 있으면 이제 걸거리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에서 썩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아직 보진 않았지만 예. 아무래도 거기 이제 의사 원장님이 아내가 썩었다고 하면 실제로 썩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데 보통 이게 밖으로 아프지도 그런 것도 통증도 없거든요. 아마도 예전에 분명히 아마 신경 치료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못 느낄 거예요. 충치가 있어도. 근데 그거를 다 벗기고 나면 충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 할 때 야매 말하자면 야매 병원에서 했는 게 아니고 그냥 할 때는 양쪽에 신경을 죽이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온 이빨이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 사진에 찍은 온 전신이 시커머니까 썩었다 이래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몰랐어. 근데 직접 봐야 되긴 한데 아마도 예. 그 뿌리 쪽 안쪽으로 많이 썩었다면 발치를 해내고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프지도 않아도 그래. 아니면 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 작년에 갈 때는 원래 하자고 지금 뭐 캐가지고 가는 것도 겁도 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프지는 않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좀 더 생활해보다가 어느 순간 더 아파지거나 이게 툭 부러질 수 있거든요. 예, 안 그러면 그때 하셔도 그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예. 네.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라고 상담을 주셨어요. 지금 뭐 당장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네. 꼭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선택을 하시는데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 방법으로 첫 번째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심리 위치를 찾아내고 또 뭐 통증도 줄일 수 있는지 시술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아마 이제 임플란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는 환자의 입안 상태를 3차원적으로 사진을 찍어요. 환자 입안 상태를. 네. 그 다음에는 CT를 찍습니다.
CT는 우리가 이제 뼈 상태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진과 CT를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여기 심으면 어떻게 심어겠다. 이렇게 CT를 보면서 어떻게 심어겠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네, 미리 이- 계획을 이제 세우는 그렇죠. 거죠.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가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로 수술을 해보는 단계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수술 실제로 할 때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제는 먼저 해보는 겁니다. 먼저 해보고 계획이 다 서면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이런 장치를. 네, 마우스피스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예. 수술할 때 그냥 입안에 탁 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멍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그대로. 네. 예전에는 환자 입을 열고 어디다 심을지 의사가 판단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미리 디지털로 수술을 해보니까 해보고 실제 수술할 때는 의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심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중에 뭐 오차라든지 뭐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수술을 더 이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개념이죠. 그렇군요.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과정 살펴봤습니다. 아주 꼼꼼한 시술 계획 아래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도 줄일 수 있고 예후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52세 남성인데요. 네. 네, 전형적인 치주 질환이에요. 치아들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상태가 예,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여기 많이 드러나 있고 네.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뭐 치아가 막 이게 흔들리고 막 움직여져 있죠. 그 치아 이분은 그거를 다 발치를 하신 상태인가요? 그렇죠.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아.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이제 처음 상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셨나 치아가 봐요. 지금 상태는 거의 흔들리는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치아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긴 해요. 네. 좀 더 써볼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발치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이제 발치를 하고 치료를 한 거죠. 네네. 조금 더 사진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음. 앞에 사진으로. 앞에 사진으로. 예, 예. 그래서 뒤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총 몇 개 정도가 식립이 됐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 치아 전체를 다 발치를 하게 되면 위턱에는 한 9개에서 보통 저는 10개 정도 심어요. 9개에서 10개. 12개까지 심기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9개에서 10개. 그러니까 빠진 치아 개수만큼 다 심는 건 아니고. 예. 맞아.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아 예. 빠진 개수만큼 다 심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위에 치아가 14개, 밑에가 밑에도 14개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네네. 그럼 14개 심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위에 최소한 9개에서 10개, 아래 턱에는 보통 8개 아니면 10개. 요 정도 임플란트 심어요. 네. 그래서 14개 치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심한 치주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 뭐 사진에서 보시는 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보면 이렇게 많이 썩어 있고 치아 썩어 있죠. 끝에 예. 뿌리 끝단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 좀 음식을 엑스레이에서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밑에가 거의 누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오시는 예. 분들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저희 병원에만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네네. 이 치아도 이제 흔들리고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그래요. 이런데 보면 빨갛잖아요. 네네. 잇몸이 빨갛고 약간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치아 예. 잇몸이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제 이 잇몸이 한 네. 이 정도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만큼 이제 내려간 거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이게 다 쓰러지고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뿌리가 거의 다 보이죠. 그러네요. 이 몸이 다 소실되고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최대한 이제 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려뒀어요. 네.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금니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치아들은 누가 봐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치아잖아요. 그럼요. 쓸 수가 이거를 없겠네요. 쓸 수 있는 치아는 네. 아니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발치를 해내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임플란트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로 먼저 모의 수술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제 수술을 해서
정확도를 좀 높은 이제 네. 그 수술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요. 그 치료 기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전히 완성하는 데는 네. 아래턱은 보통 한 2달, 2달 정도. 뭐 2~3달 정도. 네. 위턱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그 제가 뒤에서 이제 직시보초를 얘기할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봐도 이제 밑에는 치아가 있죠. 우리 밑에 치아와 임플란트가 있죠. 네. 위에는 없잖아요. 그 위에는 그러니까 트리를 끼고 그렇죠. 계세요. 위에는 틀니를 끼고 밑에는 이제 치아와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한쪽은 완전히 틀리고 네. 한쪽은 이제 임플란트. 치아나 임플란트면 자 치아나 임플란트는 만약 씹는 힘이 뭐 90에서 100이라고 하면 틀니는 한 40, 50밖에 안 돼요. 아, 씹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쪽하고 네. 약한 쪽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 약한 쪽이 아무래도 못 버티겠죠. 그렇죠. 그리고 씹는 힘도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차라리 위아래 같이 틀니를 쓰든지 같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좋지. 그렇군요. 한쪽은 임플란트, 한쪽은 틀리면 이 임플란트 한 곳이 큰 효과가 많이 없죠. 왜 반대쪽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뭐 식사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이제 많이 불편하니까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죠. 이분도 역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치아가 지금 위에 임플란트 8개 심어져 있잖아요. 제가 아까 9개에서 10개 정도 심는다 했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8개만 심었어요. 사실은 뭐 더 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니 부분의 뼈가 이제 너무 얇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랜 시간 지나면 뼈가 많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특히 앞니는 원래 뼈가 되게 얇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얇아져서 임플란트 심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먼저 디지털 모형 수술을 해보니까 그래서 뼈가 좀 좋은 데 심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데를 골라서 심은 거예요. 네. 이렇게 디지털로 먼저 모의 수술을 해보면 우리가 CT를 보고 어디에 심는 게 좋겠다 여기가 뼈가 좋구나 안 좋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은 피하고 좋은 곳을 골라서 임플란트 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64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랑 혹시 본인의 사례가 좀 비슷하다, 나도 이런 치료를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된 문의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69세 여성분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는 게 무리가 없을지 문의를 해주셨고요. 또 70대 아버님은 아래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또 50세 시청자분은요, 3년 전에 식립을 한 임플란트가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 상담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상담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남편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네,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네, 되시죠? 58세예요. 58세시고요. 네. 네, 지금 남편분 뭐 치아 구강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바로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년 전에 임플란트를 12개를 1년에 걸려서 했어요. 네. 잇몸뼈도 없어서 이제 잇몸뼈도 심고 이렇게 1년에 걸쳐서 했는데 6개월마다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 이도 다 흔들리고 또 이제 입냄새도 심하고 작년에는 지금 염증이 심해서 견디다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 진통제를 먹고 참다가 이제 병원을 가서 고름을 찍고 짜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니도 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인데 병원을 가지를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이런 거를 좀 권해주면 이게
가능할지 지금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지금 심란하고 심각한 상태라서 이가. 그럼 지금 임플란트로 생활한 지 15년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임플란트를 모두 하면 사실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치아도 내가 어릴 때 태어난 그 치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치아를 관리 안 하면 망가져서 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의사가 심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관리 안 하면 이제 망가지게 되죠. 특히 뭐 흡연이 한다거나 그러면 더 쉽게 망가지는데 아마도 지금 얘기 듣기로 뭐 고름도 나오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그 병원에서도 임플란트 제거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 일단 이제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갔더니 그것만 일단 치료를 해주고 또 오라고 그랬는데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데 일단 치과를 안 가고 다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두 설득을 가지 해야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뺄 만큼이 아닌 정도, 빼야 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증 치료와 뭐 추가적인 뼈 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이거는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제거를 합니다. 그 임플란트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임플란트가 지금 원인인 거거든요. 그 원인을 제거해내고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임플란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아마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된다면 뼈 이식은 아마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거고 수술 방법은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마 뼈를 형성해 주는 수술을 아마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그거는 저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1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아, 길면 1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이제 뼈가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전형적인 재수술 케이스거든요. 네. 재수술 케이스는 수술이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렵고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려요. 보통 아래턱이 두세 달 걸리고 위턱이 3에서 6개월 걸리면 위턱을 3에서 6개월이니까 한 10에서 12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겠죠. 아래턱이 두세 달이니까 한 4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본인의 경우가 아니고 남편분의 경우신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이제 너무 걱정스럽고 네, 맞습니다. 좀 답답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과 가기를 정말 이 정도로 이제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맞아요.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무섭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 오늘 방송 나온 네. 김에 이 얘기도 좀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할게요. 그러면. 네, 두 번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임플란트 치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좋은 의사를 찾는 거, 뭐 어디 뭐 의리의리한 병원, 막 화려한 병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치아가 빠졌을 때 네. 그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 지체하지 말고. 바로가 아니라 한 뭐 3개월, 6개월 그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어린 친구들 한두 개 빠졌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치아 빠진 부위의 뼈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네.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주변의 치아들이 다 무너져요. 그 치열이 완전히 그죠? 변형이 네, 되는 치열이 거죠. 완전 변형이 되면서 예. 나중에는 한 개만 하면 될 게 주변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안타깝네요.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요. 근데 20대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려니 60년, 70년 남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처음 하나 빠졌을 때 그때 하나 쏙 심어서 해놓으면 또 정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사를 찾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료 타이밍이에요. 치아가 빠졌을 때 그때 치료하자.
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됐을 때 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이 대책을 세우고 치료를 하면 이제 더 크게 치료할 수 있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좀 전에 전화 주셨던 그분의 남편분도 좀 빨리 결심을 하시고 어서 가서 좀 치료를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분이 이제 상담을 좀 받아주시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례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50세 남성이고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 당뇨가 있으면 아까 제가 그 잇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치아가 이제 많이 소실이 됐죠. 치아 소실됐고 이분도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방법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네. 그 정상적인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위아래 모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환자 부담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여주는 방법,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방법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방법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네. 수술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임플란트 심는 내용이죠. 임플란트를 어떻게 잘 심느냐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미리 디지털 수술을 해서 잘 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치료가 다 끝난 분들한테 뭐가 힘들었냐 물어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 많이 한대잖아요. 오히려 수술은 일회성이에요. 네. 한 번 하고 한 일주 정도 지나면 붓기도 가라앉고 이제 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최종 완성할 때까지 치아가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지내는 동안 우리가 이 틀니 일으키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즉시 보철이라는 방법인데 네. 수술 후 즉시 혹은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보통 일주 이내를 얘기합니다. 일주 이내에 치아를 껴드리는 거예요. 임플란트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지 않고 예. 네, 그렇게- 임시 보철일까요? 임시치아입니다. 임시치아인데 예. 이 틀니랑은 이제 다르죠. 훨씬 이게 이제 편한 방법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이제 바로 임시 보철물을 올릴 수가 없었을까요? 예전에도 이런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수술을 더 정확하고 좀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으면 그게 바로 붙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게 붙는데 한 2-3달, 위턱은 3에서 6개월 걸리는데 그렇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이 임플란트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틀니를 끼거나 아니면 예전에도 치아를 이제 연결해도 실패율이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니까 실패율이 더 이제 낮아지는 거죠. 네. 자, 그럼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 환자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인데 틀니를 낀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이제 수술 직후의 모습이에요. 수술 직후에 조금 그래도 지혈 처치를 좀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피가 더 많이 났어요. 엄청 무섭네요. 예. 보면 이제 막 좀 보기 좀 약간 무섭죠. 무서워요. 무섭고 예.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실밥도 막 꿰매져 있고 실밥도 꿰매져 있고 네네. 이거 지금 지혈이 요런데 피도 좀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지혈을 한 게 이 정도인데 원래는 피가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거 막 좀 무섭죠. 구멍이 보이는데요. 예, 치아를 뺀 흔적들 무섭고 네네. 이제 요런 상태에서 지금 부어 있고 피도 네.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 붓기가 또 뭐 하루 이틀 만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틀을 끼는 거예요. 바로 예. 이 봐보세요. 위쪽이. 지금 이게 완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딱 보기에도 정말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입천장을 지금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스스로 환자분이 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틀니예요. 옆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 예. 이 또 약도 임시 틀니도 두껍거든요. 혀에 걸리고 뺨에 걸리고 또 수술해서 부어 있고 한데 이 끼고 뭘 씹는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네. 끼기도 어렵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정말 끼기도 어렵고 정말 환자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간혹 정말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이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단단 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착용했던 틀니가 그만큼 좀 불편하다. 그게 굉장히 이제 예, 예. 힘든 시간인 거죠. 그래서 또 임플란트를 좀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하기 전에는요 수술을 무서워해요. 아, 그러니까 수술을 무서워하는데 치료 다 끝난 분한테 물어보면 이 틀니 끼는 걸 정말 힘들었다고요. 이건 좀 오래 기간 기다려야 이걸 되고 몇 달씩 착용해야 기다려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즉시 보철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즉시 보철 사진을 좀 볼게요.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이분도 이제 치질이 심해서 치아를 다 이제 발치했던 겁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심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5일 뒤입니다. 5일 후. 네. 아까는 이렇게 틀니 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그냥 치아가 다 껴져 있죠. 뭐 입천장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입술 덮고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옆으로 잇몸을 감싸고 입천장을 감싸고, 감싸던 네. 부분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네요. 그렇죠. 예. 이건 또 꼈다 뺐다 하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그냥 계속 껴져 있는 거예요. 아예 치과에서 그래서- 장착을 예,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막 다 모든 음식을 씹을 수는 없어요. 예. 아주 부드럽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틀니는 거의 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거는 계속 이제 입안에 끼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훨씬 편하고 환자분들 표정부터 달라요. 네, 아주 만족도가 높고 네. 그래서 딱 한 달 뒤에 체크하러 올 때 환자분들 표정 임시 틀니 끼신 분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좀 사실은 뭐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이제 이 즉시 보철을 하신 방식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시 틀니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저작 기능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즉시 보철의 방법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저희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저희 건강 매거진 일부 김성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치료의 부담은 낮춰주는 임플란트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즉시 보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치료 사례 하나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32세 남성이죠. 굉장히 너무 젊으신 젊잖아요. 분인데,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전형적이에요. 치과 공포증. 아, 치아가 한두 개 빠졌을 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일이 커지다가 네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보통 어금니 없을 때는 그래도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앞니가 딱 이제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오게 돼요. 그렇죠. 이분도 그렇게 오게 됐는데 아까 우리 전화 주신 분들 어머님 중에 그 앞니를 15년 동안 사용했는데 아내가 썩은 것 같아서 빼야 될 거라고 얘기를 예,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그분 계셨잖아요. 아마 요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요런 케이스. 네. 이분도 지금 이 남은 치아가 되게 썩어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소위 말해 크라운을 씌워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가 네. 그 안에 썩어서 툭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발치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임플란트 수술을 그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수술했고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렇게 치아를 그냥 끼는 거예요. 상처가 다 있잖아요, 입안에. 그러네요. 아직. 입안 상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틀니를 끼는 게 아니라 치아를 바로 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임시 치아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3에서 6개월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틀니를 끼지 않고 이제 이걸 끼고 지낸다는 거죠. 네, 근데 거의 모양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모양은 예. 비슷합니다. 꼈다 뺐다 하는 방식도 아니고 계속 입안에 끼고 있는 거고 네. 이 사진 보면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거의 뭐 완성된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물론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네. 이 재질이 더 단단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을 내는 보철로 바꾸게 되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생활해도 불편함 없어요. 이거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네. 한 달 지나고 체크하러 딱 오면 나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라는 이미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먹고 싶어 다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것만. 조심하셔야죠. 네,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으로 즉시 보철 임플란트 치료 사례란을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리지 않았던 것은 이제 이게 단단하게 좀 유착이 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올리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렇게 바로 즉시 보철물, 임시 보철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 올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골유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뼈에다 딱 심으면 그게 바로 붙는 게 아니랬잖아요. 유착이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임플란트와 골, 뼈가 완전히 붙는 한 덩어리가 되는 유착이 되는데 아래턱은 2, 3개월, 위턱은 보통 3에서 6개월, 길면 막 12개월까지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유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말 그대로.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 안 붙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빠졌다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지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또 고생을 좀 더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뼈가 잘 안 붙는 그런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원래 처음에 잇몸뼈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실패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게 일단 큰 원인일 거고 네. 딱 두 가지가 이제 세균 감염하고 기계적 자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하고 나서 입안이 지저분하면 세균이 감염되겠죠. 네네. 염증이 생기고 그럼 그렇죠. 당연히 실패할 수 있죠. 네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임플란트 심고 그 임플란트 힘이 많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실패할 수 있다. 또 흔들릴 수 있고 부러질 수 그렇죠. 있죠. 예, 이 그림은 어떤 그림? 다리 그림을 가져오셨는데 무너졌어요. 이건 뭐냐면 예. 이제 우리 왼쪽 그릇처럼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그 교각이 있잖아요. 네. 교각이 이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잘 위치해 있으면 그 상판에 차들이 지나가고 해도 네. 하중이 많이 가해져도 이건 오래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 임플란트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교각을 형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교각을 형성하는 게 임플란트 뼈에 심는 거고 치아를 연결하는 게 그 위에 상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차들이 움직이면서 뭐 하중이 가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씹는 힘들이겠죠. 아.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할 때 적절한 위치에 잘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의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걸 했지만 지금은 미리 디자인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더 좋아졌고 네. 그리고 미리 우리가 좋은 위치에다 심으니까 치아를 치아를 바로 연결해도 환자분이 좀 부드러운 걸 먹는 주의사항만 잘 지켜준다면 네. 그 실패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미리 계획하지 않고 의사가 심었고 그걸 바로 보철 연결하면 실패율이 좀 높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게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을 임시 틀을 끼지 않고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저희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골 유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세요. 70세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민이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좌측에 상단에 어금니 그 제일 사이드에 있는 거 비롯해서 나란히 5개를 한 4, 5년 전에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틀리는 아니거든요. 한 번이 그렇게 고정된 후 한 번도 저기가 없다가 얼마 전에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단단한 걸 먹다가 그게 탈구가 5개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도 춥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과에 안 가고 하는 사이에 앞니가 또 3개가 이렇게 아직 탈구는 안 됐는데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총 8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디지털 임플란트 그 식을 제가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 왼쪽 위에 치아가 뭐 빠졌다. 탈구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뭐 보철이 빠졌든지 뭐 빼야 되는 상황이다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앞니가 좀 시리고 흔들흔들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예, 예. 아마도 지금 말씀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 왼쪽 이에는 예전에 치료했던 게 이제 상태가 망가진 것 같고 앞니는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발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직접 보고 이거 발치를 할 수도 있겠다, 안 할 수도 치료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건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된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하는 방법이 가능하냐라는 말씀인데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니에서 어금니까지 이제 그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디지털로 먼저 수술을 해볼 거예요. 모의로 어디에 임플란트 심어야겠다라고 먼저 디자인을 해보고 그리고 수술할 때 발치를 하면서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치를 해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은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네, 되고요. 네. 제가 죄송한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네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가 거기에 부응을 할 테니까 빨리 하면은 그 공백 기간 없이 어느 정도의 그게 완성을 다 할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그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되도록이면 빨리 해달라고 그럼요. 하는데 예. 좀 병원에 최소 내원을 한다면 수술하고 만약에 이제 즉시 보철이 가능하다면 그 우리가 지금 치아를 끼고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 보철 끼러 오는 날 그리고 나중에 한 뭐 5개월, 뭐 6개월 뒤에 그걸 끼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6개월 뒤에 그 임시 치아를 빼내고 임플란트가 잘 붙어 있는지 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잘 붙어 있다. 그럼 본떠서 치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물론 제가 직접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김성용 원장과 함께 다양한 임플란트 식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치아가 한두 개 최고의 치료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이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젊은 친구들 치아 한두 개 빠졌을 때 네. 그때 그 시기에 거기에 치아를 딱 채워 넣는 거, 임플란트를 딱 채워 넣는 거. 그게 가장 좋고 가장 가성비 좋은 치료 방법이다. 네. 절대 방치해두지 마라라는 얘기 꼭 해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치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식립 이후에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는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심장병의 하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강 매거진 2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